네, 안녕하세요. 셀러일기TV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취소와 반품에 관련된 내용을 담으려고 합니다. 먼저 취소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일단 취소가 이제 발생되는 경우가 크게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는 결제가 완료되자마자 취소되는 단계예요. 이거는 보통 주문이 들어오고 판매자인 제가 확인을 하잖아요. 그리고 주문을 넣고 또는 택배를 싸거나 주문을 확인했다고 해서 발주를 넣습니다. 그죠? 근데 그 전에 발주를 확인하기도 전에 취소가 들어온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도 이런 경우는 저도 확인하기도 이전에 취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취소 완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모르고 넘어간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그러니 하고,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거죠. 결제했는데 더 싼 곳을 바로 찾으면 바로 빨리 취소하고 거기서 주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라 굳이 뭐 저희가 처리할 일도 없고 그냥 그렇다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발주 완료 후 취소예요. 이제 위탁 판매를 하는 경우 신규가 들어오면 저희는 도매 사이트로 들어가서 주문을 하죠. 그쵸? 그리고 이 해당 신규 주문을 발주 확인을 넣습니다. 발주 확인이 들어간 상태인데 취소가 들어온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취소 요청에 숫자 1이 이렇게 뜹니다. 숫자 1이 뜨죠. 그럼 이거를 확인한 후에 도매처로 가서 다시 저희도 취소를 해야 합니다. 배송이 안 됐을 경우는 취소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그 취소가 된 거를 확인한 후에 우리도 이 취소 요청란에 가서 취소 확인을 하면 됩니다. 네, 이건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이거는 이따가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발송 후에 이제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뒤늦게 어떻게 보면 좀 하루 정도 지난 다음에 택배가 쌓여지고 배송이 시작된 뒤에 취소가 들어온 경우죠. 이런 것 때문에 취소 거부를 해야 돼요. 취소 거부. 그렇죠. 이것도 동일하게 위와 같이 이제 취소 요청에서 이 취소 요청에 1이 뜹니다. 그리고 가보면 취소 거부가 있어요. 거부. 그죠? 거부를 할 건 필요한 게 뭐냐면 송장을 입력해야 합니다. 송장을 입력해야만 거부가 가능해요. 그렇죠? 송장을 입력해주면 취소 거부가 돼서 그대로 발주해서 이제 배송 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취소 거부가 돼요. 배송 중으로 넘어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판매자 취소 처리가 있어요. 이제 이게 어떤 경우냐면 주문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품절난 상황. 저희가 배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유가 어떻게 보면 판매자 귀책인 거죠. 판매자 귀책. 저희 때문에 품절이라든지 보통 대부분 품절이겠죠? 배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이상 판매하지 않거나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취소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냐면 소비자가 취소하게 될 경우 사유를 품절, 그렇죠? 아니면 이제 품절 관리 못했기 때문에 서비스 불만족, 그렇죠? 이런 사유를 가지고 취소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저희한테 좀 불리하겠죠? 네, 이런 게 계속 많아지고 품절이나 이런 자기 사유, 판매자 귀책으로 인해서 취소나 반품률이 높을수록 저희 스토어 점수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안내를 할 때 직접 소비자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이유로 저희가 배송하기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번 문자로 하거든요. 그 대신 저희 측에서 취소 처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판매자가 직접 취소 처리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발주로 넘어가면 발주나 신규겠죠. 이쪽에 가면 리스트가 있잖아요. 주문 들어온 거. 거기서 해당되는 것을 클릭한 후에 판매 취소를 클릭하고 그러면 사유가 뜹니다.
여러 가지 사유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구매 의사 취소했어요. 구매 의사 취소. 이거를 클릭한 후에 취소 진행하면 이게 판매자 규칙이 아니라 소비자가 의사를 바꾼 걸로 네이버가 인식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안 받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처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고의적 부당행위예요. 고의적 부당행위에 여기에 해당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소비자가 이건 구매의사 취소가 아니라 품절 때문에 우리가 취소된 건데 왜 구매의사 취소를 했습니까? 라고 딴지 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저도 딱 한 번, 지금 2년 동안 스토어 운영하면서 딱 한 번 그랬거든요. 한 번. 그래서 그거는 또 이제 경고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고의적 부당행위가 확인됐다 하면서 경고로 넘어가기 때문에 큰 페널티는 없습니다. 매번 만약에 이제 내가 품절 관리가 가능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없으면 이게 정당하게 하면 상관없는데 이제 요즘에 위탁하면 알잖아요. 저희 품절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서비스 배송 지연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되면 오히려 저희한테 부당한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처리하는 게 추천드려요. 구매의사 취소를 하고 그 사유에다가 문자나 전화로 안내 드렸습니다 라고 그냥 남겨놓으면 크게 소비자 입장에서도 크게 다른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드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럼 바로 취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영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는 A 쇼핑몰, B 쇼핑몰 두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 쇼핑몰은 위탁 판매로 주방용품을 하고 있고요. B 쇼핑몰은 좀 다른 방법으로 가공식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A 쇼핑몰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매출 한 2,000에서 1,500 사이를 꾸준히 나타내고 있고 이는 유튜브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B 쇼핑몰 같은 경우 좀 특별한 방법으로 가공식품을 판매하고 있고 이는 3달 만에 매출 1,000만 원을 달성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강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더보기란에서 강의를 알아보신 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 보이면 취소 요청이 하나 들어와 있죠. 그렇죠? 일단 첫 번째 아까 앞에서 얘기한 첫 번째 사유 중에 하나가 신규 주문 결제 완료가 된 뒤에 저희가 여기서 주문을 확인한 후에 발주를 넣죠. 그러면 발주를 넣으면 배송 준비로 넘어가죠. 여기로 배송 준비로 넘어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확인하기 전에 신규 주문 확인하기 전에 이 숫자 1이 있죠. 이 사람이 만약에 취소를 하게 되면 취소 요청 여기도 뜨지도 않습니다. 바로 취소 완료로 넘어가게 돼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취소되는지 안 되는지 취소권이 더 있었는지 안 되는지 나중에 여기 취소 요청 들어가서 여기 취소 완료 가보면 여기 리스트가 쭉 뜹니다. 이런 식으로 쭉. 그래서 보면 확인도 되기 전에 제가 알기도 전에 취소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여기가 쌓일 수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신규 주문을 확인한 후에 이제 위탁 판매를 들면 발주 확인을 누르고 그리고 저희는 도매처에 가서 해당 주문을 넣죠. 해당 물건을 주문을 넣죠. 그리고 나서 배송 준비로 이렇게 넘겼는데 여기서 이제 취소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취소를 들으면 취소 요청 1이 떠요. 여기에 이렇게 취소 1이 뜹니다. 그죠? 그래서 취소 1을 가보면 여기 한 건이 이렇게 되어 있죠. 한 건이 취소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뜨게 돼요. 아, 이 제품이구나. 그러면 취소가 들어온 걸 확인하고 도매처에 가서 제가 주문한 것을 취소하면 되겠죠. 만약 배송이 안 됐으면 도매처에서도 발송이 안 됐다면 취소해 줄 거예요. 그럼 그거 확인되는 거 보고 저희도 여기에서 여기 취소 완료 처리 있죠. 네, 이 취소 완료 버튼을 누르면 끝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발송 후 취소 같은 경우가 있어요. 발송 후 취소. 다시 처음으로 넘어가면 여기 배송 준비가 돼 있는데 도매에서 이거를 저희도 주문을 넣으니까 도매에서 주문을 확인한 후에 송장을 저희가 입력해 주죠. 배송하고 나서.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저희도 이것을 송장을 입력하게 됩니다.
송장을 입력하게 되면 배송 중으로 넘어가요. 여기 배송 중으로 여기로 넘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송장이 입력을 하면 여기로 넘어가는데 도매처에서는 이미 발송을 했고 저는 그것을 한두 시간 뒤에 확인하고 송장을 입력하죠. 뭐 도매에서 바로 막 송장 나왔다고 저희도 바로바로 입력하는 건 아니니까 저희도 일하다 보면 다른 일도 해야 되고 나름 자기만의 루틴이 있기 때문에 몇 시에 송장 입력하는 거라고 딱히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송장 입력 안 됐네, 발송 안 한 건가 하고 여기서 바로 취소를 요청이 들어오죠. 그러면 여기 똑같이 취소 요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아까 같은 경우는 발송이 안 됐을 경우는 취소 완료 처리하면 취소가 되지만 이미 발송이 됐기 때문에 취소 상황은 이제 어려운 거예요. 발송이 되면 무조건 반품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취소는 거부해야 돼요. 취소 거부 있죠? 취소 거부. 이거는 우리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미 발주가 발송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취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떠요. 그러면 송장을 입력해야만 취소 거부가 됩니다. 송장 발송이 됐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죠. 송장이 나왔다는 거는. 그래서 택배사 송장 넣고 거부 처리하게 되면 여기에서 취소 요청이 0으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판매자 취소 처리가 있죠. 이제 신규 주문에 해당될 수도 있고 배송 준비 중으로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신규 주문이 들어와서 주문 넣으려고 도매처에 가서 주문을 넣으려고 해보니까 도매처에 품절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 해당 주문 건수가 이제 만약에 이거라고 하면요. 만약에 이거라고 이 주문건이라고 하다면 해당 건수에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 판매 취소가 있습니다. 그죠? 판매 취소. 저희가 취소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해한 것처럼 소비자한테 전화해서 취소 처리해주세요 라고 하게 될 경우 품절이나 서비스 불만족으로 저희한테 불리한 쪽으로 취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이런 방법을 써요. 소비자한테 그냥 저희 쪽에서 취소 처리 진행하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판매 취소를 누릅니다. 그러면 사유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사유를. 그럼 여기 한번 상품 품절, 배송 지연, 서비스 불만족, 상품 정보, 상위 이 4개는 판매자 귀책이에요. 이걸로 만약 이런 사유로 계속 판매 취소가 계속 일어나게 된다면 저희 스토어 점수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 반면에 구매 의사 취소, 색상 사이즈 변경, 다른 상품을 잘못 주문 이런 같은 경우는 구매자 귀책이기 때문에 저희의 어떤 스토어 점수에 영향을 끼치진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구매 의사 취소를 선택한 뒤에 문자로 안내 드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판매 취소 처리를 눌러버립니다. 그러면 물론 소비자가 저는 2년간 하면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2년간 하면서 한 번 이건 구매의사 취소가 아니었다, 이거는 품절 때문인데 왜 이렇게 했냐라고 한 번 걸려왔어요. 그런 그 정도는 이제 경고 단계에서 끝나기 때문에 저희 스토어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취소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반품입니다. 네, 반품 건 같은 경우는 배송이 이미 시작되어졌고 대부분은 이제 제품을 받은 뒤에 내가 생각하는 제품이 아니다, 또는 배송이 잘못됐다, 뭐 제품이 파손됐다, 뭐 이런 이유로 이제 반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구분해야 할 게 뭐냐면 이게 구매자 부담이냐 판매자 부담이냐에 대해서 분명히 결정이 되어져야 돼요. 반품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제 단순 변심, 받아보니까 필요가 없어, 이미 취소 빨리 하고 싶었는데 이미 발송이 돼서 이제 취소도 안 되고 제품 받았고 이제 반품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할 경우 이제 단순 변심, 이건 구매자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구매 의사 없어짐,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주문 실수, 사이즈 측정이라든지 색상을 잘못 눌렀다든지 옵션 선택을 잘못했다든지 주문을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판매자가 아니라 구매자 부담이죠.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반품 배송비가 이제 구매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결제를 해야 돼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직접 결제, 이제 그 반품 요청할 때 바로 결제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환불 구매서 차감,
이런 경우 이게 제일 편해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환불 완료만 해버리면 금액 확인도 없이 알아서 네이버페이를 통해서 차감된 상태로 환불 처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 쪽은 제일 편합니다. 직접 결제고 이건 송금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판매자에게 직접 송금을 한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 세 가지가 제일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배송 지연, 제품 파손, 오배송 이런 사유로 반품이 들어올 경우는 판매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품 배송비는 저희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제 위탁을 기준으로 한다면 저희가 이거를 도매처에 요청할 수 있겠죠? 그렇죠? 저도 제가 이용하는 도매처는 이런 사유로 반품이 일어나게 되면 도매처가 직접 반품 배송비를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가운데서 위탁 판매자는 큰 부담이 없어요. 이 처리만 가운데서 잘 가닥만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단순 변심인지 소비자가 잘못한 건지 아니면 내가 잘못한 거냐 아니면 저 도매처에서 잘못한 거냐 이런 경우는 그죠. 근데 중간에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판매자 저희가 이제 위탁 판매자죠. 위탁 판매자가 저희가 중간에서 주소를 잘못 입력해요. 또 저희가 여기서 주문한 걸 보고 우리가 옵션을 잘못 선택하는 경우 그렇죠? 이런 거는 내 잘못이기 때문에 소비자에서는 왜 이런 제품이 왔냐 난 주문을 제대로 했는데 라고 말할 수 있고 배송 이게 심각합니다. 수거도 안 돼요. 이런 거는 주소를 잘못 넣기 때문에 잘못 간 주소에 있는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수거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제품은 거의 그냥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가장 어려운 상황. 그래서 주문을 때 똑바로 해야 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소를 잘 넣어야 돼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반품 배송비를 저희가 물어야 되지만 이게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이런 실수는 줄어드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거 화면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면 반품 요청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죠? 반품 요청. 대부분 이제 배송이 완료된 뒤에 반품 요청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클릭해보면 이제 반품이 이렇게 하나 들어오게 됐죠. 숫자만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주문 번호를 클릭해보면 그래서 이제 해당되는 제품, 그러니까 반품이 들어온 뭐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뭐 어떤 제품인지에 대해서 정보가 뜨죠. 여기 위에는 이제 일단 이름 보고 구매자 또는 여기 수취인 이름을 보고 어떤 제품인지 어떤 주문건인지 확인한 뒤에 앞에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반품 사유예요. 이 반품 사유가 주문 실수 벌써 누구 잘못인가요? 그죠? 판매자, 아니, 구매자 귀책인 거죠. 그러면 구매자 귀책이라면 여기서 확인해야 돼요. 반품 배송비가 설정이 잘 됐는지. 그리고 결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결제함, 추가 결제라고 뜨죠. 그러니까 이거는 환불금에서 차감하지 않고 직접 나한테 송금하는 게 아니라 이 네이버페이 시스템을 통해서 반품 배송비를 직접 결제했다. 이 6,000원을 결제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쵸? 직접 결제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확인할 게 뭐냐면 벌써 결제가 됐다 안 됐다? 이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이 환불 보류가 뜹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만약에 추가 결제를 그 반품 배송비를 결제를 안 하면 환불 보류 해제가 켜져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아직 환불 보류 상태이기 때문에 배송비를 결제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이 사람은 아직 환불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되는 순간 환불 별로 설정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게 켜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켜져 있으면 이 사람은 결제한 거예요, 이미. 그러면 한 걸로 확인되고, 만약에 이 사람이 결제하지 않으면 반품 완료 처리도 여기도 꺼져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결제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왜 클릭이 안 되지? 보면 환불 보류 해제 이게 켜져 있고, 여기서 가보면 결제 정보가 아직 결제가 안 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제일 편한 상태가 환불금 차감이에요. 이런 경우는 환불 이런 거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환불 제가 해야 그걸 차감된 상태에서 환불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직접 송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선구매 같은 경우는 소비자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반품 처리 확인했습니다. 이쪽으로 반품 배송비 결제해 주시면, 입금해 주시면 확인 후에 바로 수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안내하고, 송금 들어온 거 본 뒤에 여기서 또 동일하게 환불 보류 해제를 클릭한 뒤에, 그리고 제품이 확인됐을 때 반품 완료 처리하는데, 수거가 진행이 돼야 돼요. 수거 같은 경우는 이제 도매처에서 진행하는 택배사들이 있어요. 계획된 택배사. 거기에 도매처에서 직접 수거를 진행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택배사를 통해서 저희가 직접 수거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제 택배사마다 다 가면 이제 수거 요청란이 다 있어요. 택배사마다. 그래서 수거 요청란 가보면 대부분 수취인 전화번호 그리고 송장 입력하면 해당 정보가 다 뜹니다. 거꾸로 탁. 그럼 알아서 요청만 하면 알아서 수거 기사님이 방문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 다음에 도매처에서 연락이 오겠죠. 이 제품 수거가 완료됐고 환불 처리됐습니다 라고 연락이 되면 여기서 반품 처리 한 번에 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상품이 도착하였습니다, 환불될 수 있도록 알려져 완료하면 한 번에 넘어간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는 여기서 반품 완료 처리가 있어요. 그죠? 반품 완료 처리를 하게 되면 여기 수거 완료로 넘어가게 됩니다. 반품 수거 완료. 그러면 여기 다시 해당 건으로 다시 넘어가서 여기서 클릭 후에 반품 완료 처리 누르면 반품 완료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되고, 이제 판매자 부담 건으로 반품이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판매자 부담으로 저희가 잘못해서. 그런 경우는 이제 애초에 이제 추가 결제 이런 게 필요가 없죠. 이런 게 아예 비어 있습니다. 여기가 반품 배송비도 비어 있고, 이런 경우는 어차피 저희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상관없이 이런 것도 뜨지도 않아요. 그냥 반품 처리 완료 한 번에 진행하게 되면 환불 처리가 진행됩니다. 네, 반품과 취소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